안녕하십니까. 교사로 절삭공부 기초편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탈로그 보는 법입니다. 카탈로그의 연도를 확인해 주시고 우측의 색인을 통해서 각 항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 항목의 첫 페이지에는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진 것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탈로그의 표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검은 동그라미는 표준 재고입니다. 흰 동그라미는 표준 재고이기는 하나 재고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 외의 표기도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포장 단위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인서트 판매 단위는 10개, 홀더 및 커터는 1개씩이나 인서트 종류에 따라서 5개 포장, 1개 포장도 있으니 카탈로그를 참고해 주십시오. 인서트 케이스에도 다양한 정보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IS 규격 및 ANSI 규격에 대해서 추천 절삭 조건 등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규격이 신규격으로 변경되거나 할 때에는 두 가지 규격이 병기되어 있기도 합니다. 제품을 찾기 위해서는 카탈로그의 색인을 통해서도 몇 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규격은 알 수 없지만 용도를 아는 경우는 카탈로그의 표지의 색인을 참고하시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용 용도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카탈로그 표지의 다음에 아이콘 목차를 통해서 신속히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절삭 가공에 대한 기초를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삭 가공이란 소재를 공작기계에 장착하여 절삭공구로 깎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소재는 필요한 제품이 되고 깎여서 나온 껍질과 같은 것을 칩이라고 합니다. 절삭 가공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선삭, 호응, 밀링, 드릴 등 화면에 예를 들었습니다. 용어 중에서 트래버스 가공은 홈가공으로 옆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황삭은 초반에 치수 정도가 넓은 범위에서 절삭하는 것을 말하고 정삭은 치수 정도가 좁은 범위에서 마무리 절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보여주는 것은 몇 가지를 예를 들었지만 이것보다 훨씬 다양한 가공 형태가 존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재의 불필요한 부분은 절삭 공구로 깎아내어 칩으로 배출이 됩니다. 인서트의 종류입니다. 인서트 형상이 몇 가지 소개되어 있지만 더 다양한 형상들이 존재합니다. 가공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인서트 형상이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가공하려고 하는 제품들이 엄청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 필요한 공구의 모양도 다양하게 발전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인서트 팁의 재질입니다. 형상도 다양하지만 인서트의 재질도 다양합니다. 초경, 초경 코팅, 서매트, 세라믹, CBN, PCD 등 다양하며 그 해당 재질에 대해서도 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경 코팅의 교세라는 CA525 등 CA 시리즈, PR 시리즈 등이 더 있습니다. 인서트 팁의 형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거티브 타입입니다. 네거티브는 측면 각도가 90도인 것을 말하며 뒤집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서트 팁은 모서리 코너를 사용하는데 각이 작은 부분을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른 모형으로 모서리 각도가 80도인 C타입, 55도인 D타입, 35도인 V타입이 있습니다. 육각형의 W타입, 삼각형의 T타입, 평행사변형의 K타입, 정사각형의 S타입, 원형의 R타입이 있습니다. 이 영문들은 인서트 규격의 첫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각이 작은 부분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C의 경우 두 코너를 사용할 수가 있고 네거티브 90도이므로 뒤집어서 두 코너, 총 4코너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포지티브는 측면 각도가 90도보다 작은 것을 이야기하고 90도에서 뺀 부분의 각도에 따라서 규격이 달라집니다. 네거티브와 다른 부분은 뒤집어서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면의 각도가 작은 부분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형상은 네거티브와 같습니다. 80도는 C타입, 55도는 D타입 등입니다. 홈팁입니다. 홈팁도 용도에 따라 다양한 모양과 형상이 있습니다. 외경홈의 대표적인 모양입니다. 내경홈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제품의 안쪽 부분에 홈을 내는 용도입니다. 나사를 만들기 위한 인서트도 있습니다. 외경 바깥쪽에 나사를 내는 인서트입니다. 내경 안쪽에 나사를 내는 공구의 사례입니다. 홀을 만드는 드릴입니다. 드릴의 종류는 크게 솔리드 타입과 인서트 타입이 있습니다. 솔리드 타입은 왼쪽 그림과 같은 일반 드릴을 말하고, 인서트 타입은 인서트를 홀더에 장착하여 드릴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뒤에 다시 소개하겠지만 탑 솔리드라고 하여 인서트 타입과 비슷하게 솔리드 드릴의 머리 부분만 홀더에 장착하는 타입도 있습니다. 밀링입니다. 터닝용 인서트는 주로 CNC 선반이라는 기계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인서트입니다. 밀링용 공구는 MCT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공구 및 인서트입니다. 밀링용 공구도 사용되는 용도가 많아 다양하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공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공식들은 현장에서 많이 적용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해결하기 위한 기본 내용이므로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절삭 속도가 되겠습니다. 절삭 속도는 공구가 깎이는 소재 표면에서의 속도를 말합니다. V로 나타내며 분당 이동하는 거리를 말합니다. V는 1000분의 파이 dn이며 파이는 원주율 3.14, d는 소재의 직경, n은 기계의 회전수입니다. 절삭 속도가 중요한 이유는 인서트를 만들 때 이 절삭 속도를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절한 인서트의 재질의 절삭 속도를 알고 적용을 해야지만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인서트 재질에 따른 특성을 나타내는데 우측으로 갈수록 인성, 안정성, 강도가 높은 것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내머모성, 경도가 높아 절삭 속도를 올릴 수가 있는 재질입니다. 동일한 속도의 경우 가공경에 따라서 회전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절삭 속도가 가공에 미치는 영향이 되겠습니다. 속도가 높거나 낮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절한 절삭 속도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속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내모성은 속도를 높이면 나빠집니다. 절삭 저항은 속도를 높이면 줄어듭니다. 정상면, 절삭면 조도는 절삭 속도를 높이면 용착, 즉 소재가 공구에 눌러붙는 현상이 줄어들어 좋아집니다. 이렇게 상황에 맞는 절삭 속도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송은 워크, 소재가 이래전 할 때 공구의 이동량을 말합니다. 절삭 속도와 마찬가지로 공구 재질에 따라 알맞은 이송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송이 높아서 좋은 경우가 있고 낮은 경우가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공 능률을 올리고 싶은 경우 이송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송이 높은 만큼 빠르게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 능률이 올라갑니다. 이송이 높으면 회전당 이동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걸려 내결선성은 나쁘게 됩니다. 이송이 높으면 칩이 두껍게 되어 끊어질 확률이 높아 칩 처리는 좋아집니다. 이송이 높으면 회전당 걸리는 힘이 많기 때문에 절삭 저항은 커집니다. 이송이 높으면 표면 조도는 나빠집니다. 뒤에 공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맞는 이송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절임량입니다. 절임량은 워크, 즉 소재를 1패스로 절삭하는 두께를 말하며 D라고 합니다. 최근 소재 기술이 좋아져서 절삭하려고 하는 양이 예전에 비해서 줄어드는 것으로 인해 절임량이 가공에 미치는 영향은 적게 되고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절임량, 즉 절삭되는 양도 많은 경우가 좋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절임량이 많으면 가공 능률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꺼운 칩이 나오기 때문에 칩 처리는 좋아집니다. 그러나 많은 양을 절삭해야 하기 때문에 저항은 커집니다. 면조도도 나빠지게 됩니다. 절임량을 좀 더 자세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은 반경치를 나타냅니다. 코너알입니다. 코너알은 노즈알이라고도 하며 공구의 끝부분 구형의 반경을 말합니다. 코너알은 규격으로 정해져 있으며 R0.4, R0.8 등으로 표기합니다. 이 코너알도 클 때가 좋은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표로 정리했습니다만 그림으로 보시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너알이 크면 표면 조도가 좋아집니다. 코너알이 크면 절삭할 때 발생하는 열이 확산될 공간이 커서 열에 의한 마모가 적어지게 됩니다. 코너알이 크면 작은 것에 비해 깨지기가 어렵습니다. 코너알이 크면 넓은 칩이 나오기 때문에 칩을 끊기가 어려워져 칩 처리는 좋지 않습니다. 코너알이 크면 접촉 면적이 넓어져 절삭 저항은 크게 됩니다. 이처럼 코너알의 크기의 좋고 나쁨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뒤엉키 칩, 연속으로 꼬인 칩이 나오게 되면 워크에 감겨 상처를 내거나 공구에 감겨 공구를 파손시키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잘게 절단된 칩이 나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무리하게 칩을 끊어주게 되면 부하를 많이 받게 되어 공구 수명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앞에서 배웠던 몇 가지 이론을 통해서 칩 처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칩을 잘게 끊어주기 위해서는 알맞은 칩 브레이커, 인서트 영상을 선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송을 높이면 두꺼운 칩이 발생하여 끊어지기가 양호합니다. 코너를 작게 하면 좁은 칩이 나와 끊어지기가 쉽습니다. 절삭 속도를 줄이면 저항, 즉 힘이 많이 걸려 칩이 끊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공구의 측면 인선 각도를 0에 가깝게 하면 큰 각도보다 좁은 칩이 나오게 되어 끊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앞의 조건대로 변경하여 절삭하였을 시의 결과입니다. 칩 처리가 양호하게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가공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동일한 조건에서 칩 브레이커만 바꾸었습니다. 오른쪽이 알맞은 칩 브레이커를 적용한 것으로 칩 처리가 잘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모든 것은 동일하고 이송만 바꾸었습니다. 이송이 높은 오른쪽의 칩 처리가 더 양호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코너알을 바꾸었습니다. 코너알이 작은 오른쪽이 좀 더 양호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절삭 속도를 바꾸었습니다. 절삭 속도가 낮은 오른쪽이 좀 더 양호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알맞은 절삭 조건을 통해서 칩 처리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마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절삭 속도를 낮추고 코너알을 큰 것을 쓴다든지 내결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송을 낮추고 코너알을 큰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면조도 공식이 되겠습니다. RZ는 8R분의 F제곱 곱하기 1000입니다. RZ가 작을수록 면조도가 좋다는 것인데 공식을 통해서 코너알이 클수록 이송이 작을수록 면조도가 좋게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면조도 대책이 되겠습니다. 코너알을 크게 하고 이송을 작게 하고 절삭 속도를 높입니다. 절삭 속도를 높이면 용착의 발생이 적어져 면조도가 좋아집니다. 인서트 재질을 초경보다 소재와의 친화성이 적은 서메트를 쓰면 면조도가 좋아집니다. 경사가 큰 연마 브레이커를 쓰면 절삭 저항이 작아지고 연마면의 면조도가 좋아서 가공면의 면조도도 좋아집니다. 지금까지 절삭 공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 공식들을 잘 기억하시면 현장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구의 규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팁의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문 4자리, 숫자 2자리씩 3개, 그리고 마지막 영문. 1번은 형상기호, 그리고 2번은 여유각기호, 3번은 인서트 팁의 정도기호, 4번은 홀, 홈 등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호, 5번째는 절삭날의 길이, 6번째는 인서트의 두께, 7번째는 인서트의 코너알, 마지막 8번째는 임의의 기호가 되겠습니다. 1번 형상기호는 보시는 사진을 기준으로 80도 마름모 C가 되겠습니다. 2번 여유각 기호는 90도인 경우 N이 되겠습니다.
3번 정도기호는 금형으로 찍어 완료한 것은 M급, 찍어서 다시 연마한 것은 G급으로 G급이 N급에 비해 정도가 더 좋습니다. 4번 홀 기호는 그림과 같이 홀 구멍이 있는 형상이 G가 되겠습니다. 5번 절삭날 기호로 1, 2의 경우 10.7이 되겠습니다. 6번 두께 기호로 0사면 4.76이 되겠습니다. 7번 코노알 기호로 08이 0.8이 되겠습니다. 8번 임의의 기호는 칩브레이커 이름으로 그림과 같은 모서리 모양이 PS가 되겠습니다. 인서트 규격의 C는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듯이 각도에 따라서 C, D, R 등으로 정해집니다. 두 번째 여유각은 90도인 경우에 N이며 90도보다 작게 되면 각도에 따라서 B, C, P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세 번째 정도 기호는 크게 M급과 G급으로 나누게 되는데 금형으로 찍은 후 완성한 것이 M급, 금형으로 찍은 후 연마를 한 후에 완성하는 G급으로 나누게 됩니다. G급이 더 정도가 좋습니다. 정도 기호의 표입니다. 세 가지 규격의 정도에 따라서 기호가 구분됩니다. 홀 기호는 홈이 있고 홀이 있는 경우 G, T 등으로 나누어지고 홀만 있는 경우 A나 B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른쪽에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절삭날 기호와 두께 기호도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코노알 기호입니다. 코노알은 규격화가 되어 있어 카다로그에도 그에 맞게 게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임의의 기호는 칩브레이커 형상에 대한 기호입니다. 바로 앞에 08까지는 각 메이커에서도 동일한 규격이지만 마지막 영문 기호는 메이커별로 형상을 만들기 때문에 영문이 다르게 됩니다. 마지막 영문을 제외하고 규격이 같다면 서로 호환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의의 기호 중에서 칩브레이커의 방향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왼쪽 위 그림에서 째어진 브레이커의 시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과 왼쪽 방향이 있어 R타입 또는 L타입으로 구분을 합니다. 홀더가 되겠습니다. 홀더는 절삭날의 역할을 하는 인서트 팁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인서트의 형상이 다양한 것처럼 홀더도 형상과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외경 홀더의 규격입니다. PCLNR 2525M-12라는 홀더를 기준으로 P는 인서트를 잡아주는 클램프 방식, C는 인서트 팁의 형상, L은 절삭 시의 각도, N은 인서트 팁의 여유각, R은 오른쪽 왼쪽 방향의 승수, 25는 홀더 자루인 샹크의 높이, 그 뒤에 25는 홀더 자루인 샹크의 폭, M은 홀더의 전장, 마지막 12는 인서트의 절삭날 길이를 나타냅니다. P 기호입니다. P는 그림 중 레바 타입을 나타내고 S의 스크류 타입, D의 더블 클램프 타입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와 네 번째, 마지막 숫자는 인서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C는 인서트 규격의 첫 번째 기호를 나타내고 N은 인서트 기호의 두 번째 기호를 나타냅니다. 마지막 숫자 12는 인서트의 절삭날 길이를 나타냅니다. 이 홀더의 규격을 보면 어떤 인서트를 사용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CN 어쩌고 저쩌고 12 인서트 팁을 사용하는 홀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절삭날 형상 각도 기호입니다. L은 절삭날 접입 각도가 95도입니다. 각도에 따라서 다양한 기호를 적용합니다. R은 승수로 인서트에서처럼 오른쪽 방향인지 왼쪽 방향인지를 나타냅니다. 숫자 25는 자루인 샹크의 폭이 25mm라는 것이고 다음 25는 자루인 샹크의 높이가 25mm라는 것입니다. M은 홀더의 전장 길이를 나타내어 150mm를 나타냅니다. 내경 홀더의 규격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경과 같습니다만 앞에 A12M에서 A는 홀더 재질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12는 홀더 자루인 샹크의 경을 나타냅니다. M은 홀더의 전장을 나타냅니다. 뒤에 영문과 공구까지의 숫자는 외경 홀더와 같습니다. 숫자 16은 최소로 가공할 수 있는 경 사이즈를 나타내고 마지막 영문 두 글자는 임의의 기호가 들어갑니다. 내경 홀더에서 홀더의 재질이 나오는 이유는
돌출량을 짧게 해야지만 강성을 높여서 가공을 할 수가 있는데 깊은 홀을 가공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돌출량이 길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홀더 재질을 스틸에서 엑설런트나 초경으로 바꿔야 합니다. 스틸 재질의 경우 돌출량은 샹크 경우의 3배, 엑설런트는 5배, 초경은 7배까지 안전 가공이 가능합니다. 밀링이 되겠습니다. 밀링과 선색의 가공에 있어서 차이점은 표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소재, 피삭제 움직임은 선색에서는 소재가 회전을 하고 밀링에서는 회전하지 않고 이동만 합니다. 공구의 움직임은 선색에서는 회전하지 않고 이동만 합니다. 밀링에서 공구는 회전을 합니다. 공구의 형상에서 선삭은 절삭날 인서트 팁이 장착되는 것이 한 달이지만 밀링의 경우 한 달도 있지만 대부분 단알 여러 개의 인서트를 장착하게 됩니다. 밀링 인서트의 규격입니다. 선형 인서트와 기본적으로 숫자 03까지는 같습니다. 뒤에 영문 A는 절삭할 때의 각도, F는 정삭날 여유각. 정삭날이라는 것은 면조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인서트에 추가한 날 부분입니다. AF는 코너알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AF 기호의 설명입니다. 랜드 각도, 절입되는 각도와 여유각입니다. 코너알인 경우도 있습니다. T는 절삭날의 사양입니다. 챔퍼인 경우 T, 혼인인 경우 S 등입니다. 임의의 기호는 승수나 칩브레이커 기호가 들어갑니다. 밀링에서는 인서트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홀더라고도 하지만 커터라고도 합니다. 인서트를 장착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각도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정삭날에 대한 설명입니다. 절삭 시 바닥을 눌러주기 때문에 표면 조도가 좋아집니다. 각도에 맞는 인서트와 커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밀링 공구에도 승수가 있어 인서트에 승수가 없는 경우는 R승수의 커터, S승수의 커터 모두 장착이 가능하지만 승수가 있는 인서트는 승수가 맞는 커터 홀더에 장착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으로 기초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